오늘은 청년 실업의 원인에 대해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개척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뭉친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순서는 퍼포먼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모두 발언과 성명문 낭독,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의 우리의 요구사항을 담은 사진을 분석하며 기자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시사 퍼포먼스를 감상하겠습니다. 퍼포먼스 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달 26일 우리는 이미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우리의 입장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들을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진정 노동시장에서 약자를 대변한다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우리 청년들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부정규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당신들은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자, 서민을 대변한다면 언론의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지 않는다고 노동 탄압을 운운하고 있으나 정작 당신들이야말로 불통의 표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말대로 노동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바로잡아 노동자들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과도한 요구와 불법 파업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기심의 표출일 뿐입니다. 결국엔 지금까지의 그러한 투쟁 방식이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떼쓰기식 투쟁 1년도의 노선만 고집하니 스스로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조금씩만 가진 것을 양보하면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를 왜 과도한 요구만을 들이대며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까? 말만 비정규직 대책, 청년 대책을 보여주지 말고 조금이라도 쥐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민주노총 귀족노조 형님들, 귀족노조 삼촌들, 당신들만 약자고 분노할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당신들의 행태에 분노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 법과 원칙이 근거한 합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 청년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당신들이 뭐라 하시고 법과 원칙을 무시해가면서 그런 투쟁을 지속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4월 24일 총파업도 진정한 노동운동이 아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떼쓰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운동의 의미를 더 이상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순수했던 선배 노동 운동가들의 이름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2월 26일 우리가 전달한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과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청년대학생연합 대변인 서주형. 다음은 김동근 대표의 성명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대학생연합 대표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성명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현대판 응서제. 고려 조선에는 공신과 고위 관료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관리 채용에 특혜를 주는 응서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그와 유사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노사 단체 협약에서 벌어지는 퇴직자, 현직 조합원,
장기 근속자 가족에 대한 우선 채용, 특별 채용 조항입니다.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 600곳 중 180곳이 직원 가족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자리 세습 행태는 현대판 응서제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산점을 다양하게 부여하는 등 방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응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족 특혜 조항은 원래 업무상 재해 또는 사망자 가족 채용 등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생계가 극도로 곤란한 사람을 위한 지원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조, 특히 대기업 귀족 노조는 후직자는 물론 현직 조합원과 장기 근속자 가족까지 우선 채용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드러냈습니다. 고용세습은 이미 위법이라는 울산지법의 판결이 확인됐으나 아직도 노조의 반대로 단체 협약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다른 이의 취업 기회를 그들만의 합의로 분배해 주는 것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위배되며 이는 민법 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하는 약정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용세습은 완전 고용에 근접했던 과거 산업화 사회에나 가능했던 관행일 뿐 대졸자 공채가 일반화되고 극심한 취업 전쟁이 벌어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기득권의 대물림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례 중 상당수는 방송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회사 측을 압박해 얻어낸 특권입니다. 특히 고용세습을 시행하는 몇몇 대기업 노조는 비정규직의 권익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밥그릇만 지키려 해 이미 여러 차례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이 20%를 웃도는 상황에서 단지 5조 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계 가족의 고용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가는 고령치한 행태이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악태습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더 이상 노조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불법과 과도한 요구사항에 담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엄격한 임단협 지침을 마련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시정명령 등을 과감히 내려야 합니다. 노사정위원회도 노조의 동의권 남용 행위를 금지할 방안부터 서둘러 만들어야 하며 기업 또한 공정하고 양심적인 경영으로 근로자 대중에게 신뢰를 확보하여 귀족 과경노조의 부당한 요구사항을 거부하고 원칙과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은 고환율 정책 등 국민의 희생과 인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육성 정책에 따라 성장할 수 있었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급 투쟁주의로 무장한 노조의 강대한 힘을 거역할 수 없었다고 항변한들 그것은 역량 부족을 자인하는 변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족노조 그리고 민주노총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말끝마다 노동자와 서민, 민주화, 인권 등을 얻어냈으나 이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호봉제, 정년 연장 등을 외쳤고 이제는 하다 못해 고용세습까지 일삼는 이중적인 행위를 벌여왔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귀족노조와 민주노총의 간교한 세치혀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적으로 삼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늘 소송을 거부하는 불통 집단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해왔는데 그러는 민주노총은 지난 2015년 2월 26일 저희 대한민국 청년대학생연합이 전달했던 요구사항의 답을 무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무시해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 자신 또한 불통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없던 일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이 살 길은 한정된 자본, 한정된 일자리 안에서 힘들지만 조금씩 나누어 상생하면서 노동시장의 효율 증진을 도모하며 다시 국가경제를 성장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존재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윗세대가 모두 독식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임금을 높이고 해고를 어렵게 만들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미 일자리를 얻은 자들의 임금이 높아지고 해고가 어려워진다면
그나마 기업에게 얻어낼 수 있었던 청년 일자리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88만원 세대, 이태백, 오포 세대라는 말이 있듯 현재 상황에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될 가능성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금 인상이나 해고 요건 강화는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틀어주고 있는 귀족구조 당신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고, 지금 청년들은 비정규직이든 시간제 일자리든 가릴 것 없이 당장 생존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우리도 당신들처럼 높은 임금과 해고되지 않는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서 귀족 강성노조가 과도한 요구와 불법 파업, 노동 제기를 통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노동 생산성을 세계 꼴찌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마당에 기업이 전에 없던 양질의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당신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당신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마지막 남은 방안으로 불안전하더라도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라도 늘려서 어떻게든 최소한의 생존이라도 하겠다는 것인데, 임금 인상, 해고 효과 완화, 반대 총파업 등으로 그마저도 무산시키려고 하니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고치지 천하에 이토록 정치받고 양심 없는 이기적인 어른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당신들의 그 가식과 이성입니다. 민주노총, 귀족노조는 이러한 악행들을 저지르면서 늘 청년들과 비정규직을 위하는 척하고 허황된 꿈을 심어주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기득권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고용세습과 같은 황당한 무계한 악습만을 이어가면서 입으로만 청년, 대학생을 비정규직을 위하는 척 떠드는 당신들에게 그 어떤 진정성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5년 3월 31일 우리는 민주노총에게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용세습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둘째, 2월 26일 첫 번째 기자회견 때 전달했던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제시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을 다시 전달하는 것으로 이번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학기 중에 비까지 오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꾸는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